전주에 내려온 지 6년, 시민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씩 만났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꽉 막힌 중앙 통로 제가 열어서 야당 의원 열목하겠습니다. 전주의 희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삼수생입니다.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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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 선거 특별 방송.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젓는 방송. 오늘은 새누리당 정운천 예비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MC라고 할 수 있는 정두령이 급한 일이 있다고 덜렁 농악사와 그 술가게만 던져놓고 어디에서 모처에 있으니까 일 잘 처리하시고요. 자, 오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저는 농사꾼이었는데 농사꾼이 장관으로 올라갔고 또 장관 그만두고 나서 다시 또 전주에 와서 불모지 이 새누리당 달고 6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많이 상하셨어요, 얼굴이. 그리고 오늘 그동안 배석자 중에 제일 많은 배석자가 네, 지금 한 50분은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 잘못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구호도 외치고 했는데요. 예. 제가 일단 시작은 소리가 좀 울리네요. 이제 기술진이 알아서 잘 하고 우리 양력을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디가? 고창에서 태어나셨고 고창 부안면이 예. 고향이시고 아주 깡촌이죠. 지금도 깡촌인가요? 아주 깡촌.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 대표이사를 오랫동안 하시다 예.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겸임교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그러시다가 20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하셨고 한 1년 어려운 시기 하셨죠. 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하셨나요? 1년은 하신 것 같은데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그때. 그 얘기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예. 궁금해요, 사실은. 예. 비사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그 이제 장관을 퇴임하시고 2009년에 이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에 예. 2010년. 2010년도에 출마하시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2년 후에 총선에 예. 다시 한번 출마하시고 두 번의 낙방을 겪으시고 예. 절치부심하시고 지금 다시 예. 이제 삼수생. 삼수생. 예. 삼수생입니다. 컨셉이신 것 같은데요, 삼수생이. 대학은 바로 가셨나요? 아, 대학도 삼수였어요. 이제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삼수만에 됐으니까 이번에도 삼수만에.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요. 근데 부안에서 그 고등학교는 남성고등학교를 네. 공부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공부 그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톱으로 갔죠. 당시 남성고등학교가 그 뭐지? 전고와 더불어. 예. 전고와 더불어 네. 전고보다 좀 못하지만. 못할 게 어딨어. 다 비슷한 예, 거지. 전라북도에서야 뭐 명문이라고 하죠. 근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농업경제학. 농업경제학 졸업하셨는데 해남으로 가셨어요, 바로? 예. 어떻게 보통은 그 고향으로 즈음에는 간다든지 뭐. 그때가 이제 5.18 네네. 민주화 운동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감옥 들어가고. 고향 친구분들이요. 예, 아니 대학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 근데 내가 뭐 취직을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가장 발전할 때니까. 네. 근데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가질 않아요. 취업은 근데 내가 태어난 그 집이 유명한 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제2대 부통령을 지냈던 인천 김성수 선생이 태어난 그 골방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 생가에서요? 네. 생가의 골방에서 탄생 신화가 이제 벌써 시작되나요?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해남 땅으로 간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취업 실패할 거다, 그냥. 아니면 해남에 이렇게 아니, 왜 이래 고려대 출신이야? 애인이 있었거나, 뭐 이렇게. 그때 고대점 나오면 추천서도 그럼.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죠. 당신 고대 안 나와봤지? 좋은 네. 학교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57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늦둥이 중에 늦둥이네요. 힘도 좋으셔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는 부통령 방에서 태어났느니라.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니라.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네? 근데 큰 인물이, 뭐 지금은 이제 아버님의 성견 지명이 맞겠지만, 네. 당시에 시골 내려가셨을 때는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 그때는 아버지가 5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 큰 인물이 되라. 네. 근데 해남으로. 예.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의 책을 읽다가 그 어록에 그냥 눈이 꽂혔어요. 그 어록이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가는 길은 최고 첨단을 가든지 아니면 최고 낙후된 곳을 가라. 그러면 나중에 길이 한대보아지느니라. 근데 첨단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정도 나와서 첨단으로 가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 쉽게 인정하시는데. 네, 그래갖고 내가 낙후된 곳으로 가자. 그러면 원래 해남에 뭐 저는 연고가 연고도 없었죠. 없고요. 네. 혼자요? 아니면 사모님이랑? 혼자. 그때는 장가도 안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딘가 봤더니 땅끝이에요. 네. 나는 글로 내려가자 하고 간 거야. 더는 물을 못 건너가고 무서워서. 제일 낙후된 곳. 그래요. 그러면 처음 갔을 때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말할 수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거기 해남 윤고산 윤선도 종선한테 땅을 좀 빌렸어요. 소작이네요. 20년간. 20년간 한 방에요? 네, 내가 과일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농장에다 비닐하우스 100평 짓고 그 하우스 안에서 농가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그 이제 사업이랑 농사가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농부잖아요. 농부.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혼 못했지. 내가 몇 살까지요? 그날 34살까지. 아이고. 34살까지? 예.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 33살 때까지 그 일에 미쳐가지고 농민운동한다, 농민들 살려야 된다, 그냥 미쳐가지고 장가를 생각도 못 해봤어요. 네. 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는데 친구가 소개를 했는데 그것도 묘한 소개요. 친구는 애들끼리 나가지고 다 이제 했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학교 선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딱 맞는 여성이 있다. 그러니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미쳐봤자 본전이라고 만났는데 봤는데 그게 만난 게 결혼하게 됐어. 사모님은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뭘 보고? 거기에 이제 뭔가 둘러씌웠지. 그래서 사모님도 그럼 해남으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주말 부부 하시고 주말 부부 했습니다. 애틋하셨겠네요. 근데 주말 부부가 아니라 월말 부부 아니에요? 해남이면? 월말 부부도 되고 주말 부부도 됐는데 저는 저대로의 거기에 심취하는 그러한 그 특성이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냥 거기 미쳐야 되니까. 오히려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일하기에는. 또 집사람도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그냥 굉장히 거기에 몰두하는 스타일이라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몇이나 두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셨네요. 애틋하게. 그러면 아이고 뭐 아들 만들 시간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또 없는 전쟁터에서도 만든다는데. 그러면 그 이제 농사가 어찌됐든 처음에는 뭐 그렇게 5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이제 좀 자리가 좀 잡고 내가 이제 좀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신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가 27살 때 그대를 갔는데 한 5년 지나서 이제 거의 하우스 생활을 청산하고 돈도 좀 벌고 그래갖고 이제 장가 미천을 만들
때가 이제 33살, 4살. 네네. 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는. 그래서 예. 그러면 달에 그 처음에 달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처음부터 아예 달에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농촌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기왕에 있는 거 가지고는 그림 그리면 내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과일나무들을 찾아봤더니 뭐 헤이즈와 타마리노, 빠삐아, 뭐 그다음 키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키위였어. 보시기에. 네. 그래서 키위를 원서를 읽고 그 원산지가 뉴질랜드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자료를 보고 하다. 아 그럼 영어를 잘하신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아니, 거죠? 영어를 뭐 잘하지도 못하고 아니 뭐 원서 조금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키위를 선택을 했는데 고생 많이 해줘. 아니 정부에서는 그 실험이 안 끝났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그냥 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지. 아,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키위가 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잘 키우고 계셨는데 그 뭐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84년에 내려가서 6년간 하다가 뭐 이번 88년도에 우리가 무역 흑자가 100억 불 나잖아요. 네네. 88 올림픽. 네. 그러니까 89년에 개방 발표를 했고 미국의 압력으로. 농산물. 네. 그러니까 90년 1월 1일부터 개방한다. 거기에 과일나무, 새나무가 끼었는데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아. 이게 열대 과일이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뽑아내라. 네. 정부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죽음의 위기. 근데 저만 죽으면 되는데 제가 이끌어갔던 농민들이 한 500명 있었어요. 이 500명이 이제 모든 폭탄이 나한테 오는 거야. 네가 하라고 하지 않았냐? 정사장이 하라게 됐냐? 하우스 안에서 교육하면서 하우스 안에서 뭐 사람과 좌담회 하면서 이거 하면 돈 된다 했는데 당신은 책임자라 막. 아이고 혼이 났죠.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이제 근데 그때 이순신을 만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요? 네. 존경하는 우리 책을 내가 그래 거북선 농업을 썼잖아 책을. 거북선 농업. 죄송합니다. 제가 안 읽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한 50km, 36km 떨어져 있는 데가 명량 됐죠. 네. 아 예. 명량. 그 명량가를 죽을라겠죠. 너무 괴로워서. 그래갖고 명량에서 사접생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쭉 후보들을 만나보면 다 설화가 거의 지금 일단은 뭐 지난번에는 4살 때 구구단보다 갔다 맞았다 싶은데 네 계속해서 아니 그래갖고 이제 뭐 돌아와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마음으로 그 500명한테 전부 해남 군민으로 모여라. 모여라 해놓고 내가 앞장서 나가겠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를래 해가지고 거기서 선점통으로 갑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대단하셨던 게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키위가 그렇게 엎어졌으면 키위를 안 하고 다른 작물로 갈아탈 수도 있었는데 참다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걸 더 키웠다라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그때도 삼수의 정신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뭐 제가 장사한다고 내려간 게 아니니까 오로지 농업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 키위 하나만큼 내가 살릴 수 있다. 또 하다 보니까 해본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 정부에서는 객관적으로 계산만 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건 맞는데 나는 해보니까 길이 있을 수 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명량 대첩에서 배 12척 가지고 어떻게 이긴다고 누가 장담했어요?
이순신만이 이긴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키위나무 12개로 내가 이걸 이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야 그 좁은 협곡 거기에서 이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키위가 개방해서 들어오는 길목이 백화점이다. 백화점을 점령하자. 먼저. 네, 먼저 선점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뉴코아 백화점이 제일 컸는데 뉴코아 현대 삼풍백화점 거기 이제 삼풍이요? 삼풍. 네, 삼풍백화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바이어들 만나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우리 키위를 거기다 넣어요. 납품을 선동하고. 아니 넣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키위만 알지 국산으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이게 국산이 아니다. 네. 실컷 해남에서 지금 키워 올렸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럼 이름을 바꿔야겠다. 아니 키위도 원래는 차이니스 구스베리라는 이름을 키위로 바꿨거든요. 네. 뉴질랜드 키위 새 이름을 따서 네. 그거를 인용해갖고 우리도 바꾸자. 우리 강원도에 산딸래가 있지 않냐. 네. 해갖고 뭐 산딸래 내 정씨 이름을 따서 정달래, 양달래. 그거 됐으면 대박이었는데요? 아니 정달래는 너무 끼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달래라는 이름을 지었죠. 우리 농민들 전체 모아놓고. 그래서 참달래로 알렸더니 정부에서 참달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아, 이 또 오히려 외부에 양달래라고 서양에서 와서 양다리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또 그 이름을 개명하느라고 진흥청하고 꽤 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참달래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됐고 네. 그 덕분에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참달래 아저씨 해갖고 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나왔어요. 지금도 나와요, 근데?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네. 오.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신지식인이 되셨어요. 네, 신지식. 그때가 제일 이제 어찌 보면 인생에서 보람 있으실 때였을 것 같아요. 좋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개인이 정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20대 고생해서 30대 일궈서 40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눈을 돌리시더만요 다들. 근데 신지식인 되시고 이렇고 책에 이렇게 올라갈 때만 해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보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전 농민들을 살리고 한 품목을 살려내고. 그런데 IMF 때 또 혼났어요. IMF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키위가 이제 수입에 들어오고 뭐 해갖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고급 과일이니까 IMF 때 누가 먹지도 않는 거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이거 키위만 갖고 안 되겠다. 품목 하나 더 개발해야겠다. 고구마. 그래 개발한 게 고구마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인터넷 위키백과가 고구마가 빠졌어요. 이거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고구마를 꼭 넣으셔야 되고 아까 지금 이제 고구마 흔한 거잖아요. 원래 쌀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구마가 이게 경제 발전이 되고 먹거리가 해결이 되니까 거의 고구마 300만 톤 나오던 것이 한 5%, 15만 톤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쌀 반값으로 이건 이제 천덕고르기가 됐죠. 근데 고구마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거든요. 네. 고구마가. 그래서 이걸 절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좀 날씬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다이어트 식품 또는 건강 기호식품으로 바뀌어졌어요. 일본에 갔더니야 일본의 백화점에 갔더니 고구마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갖고 우리 10배 값을 받는 거야. 똑같은 고구마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흙 묻은 고구마로 저희 박스로 뛰죠. 저희는. 가락시장이 뭐 10kg, 5kg 막 태를 뭐 묶어가지고 그냥 팔았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일본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했죠. 세척해서 썩지 않게 하고 세척해서 색깔이 더 나게 바이오 고구마 개발을 하고 표준화, 규격화, 품종 개발 한 8가지 개발을 했죠. 한 3년 걸렸는데 3년에 딱 그게 성공시킨 뒤에 고구마 값이 쌀 반가격에 하던 것이 2배로 올라오고 그래 4배로 뛴 거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냥 정말로 보신 거예요? 아니 죽기 살기로 온 거야. 그냥 안 죽으려고. 근데 운이 좀 시류가 좀 맞으니까. 그냥 고구마를 돈 벌 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2월달, 3월달까지 고구마가 진짜 10월달에 저장을 하면 그 집에 부뚜막 위에다가 이렇게 부뚜막 방 운목에다가 이렇게
스텝 내갖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장이 2월달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4, 5개월 동안 없어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고구마는 껍질이 이렇게 없으니까 수입도 안 돼. 그렇죠. 그 빈 공간에 없어요. 그런데 저장법을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핵고구마 나올 때까지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이야.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대박이지 뭐. 부르는 게 가격.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 7배가 팔렸어요. 와. 그때 보면 막 이제 없는 거 막 이제 나오고 돈도 많이 벌었지 이제. 네. 농가들도 그냥 아주 좋았고요. 네. 어?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막 또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나오니까. 주변에서. 그래 또 고구마가 똥값이 되네. 큰일 났다 하고 이걸 어떻게 고구마를 살려낼까 하다가 번쩍 떠올랐죠. 고구마 구워 먹는 냄비를 개발하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냄비가 그래, 구워 먹는 냄비. 그 냄비인가요? 네. 그 냄비를 개발하고 냄비를 팔라니 냄비가 팔려야지 누가 알아야지. 네. 근데 마치 그때 홈쇼핑이 생겼어요. 홈쇼핑. 그래. 나도 본것 같아. 아니 홈쇼핑 사장한테 가서 야 냄비 1+1으로 고구마하고 냄비를 같이 팔자. 사장이 알아듣지를 못하네. 무슨 냄비와 고구마냐고. 고구마는 그냥 집에 솥단지에다 물 붓고 끓이면 되는데 무슨 전용 냄비가 있냐 이거. 사장들은 몰라 안 끓여서 모른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가서 구웠어 사장실에 가서. 그래서 이제 불판 올려놓고 냄비에다가 그냥 냄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딱 구우니까 군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안 해줘. 불안하니까. 그래서 구정날 뒤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잘 안 팔릴 때 그때 이제 내가 한 번만 하자.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 제일 안 될 때 제일 안 될 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넣어주라. 그냥 막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딱 냄비하고 고구마 나갔는데 그냥 매진 탄. 매진. 난리가 난 거야. 완판. 리액션 여기저기 리액션 소리가 지금 보이는. 완판이 돼갖고 거의 24번을 매진해갖고 무려 24번이요? 냄비가 판 게 50만 개를 팔아먹었어. 24번을 와. 매진 임박 그 24번을. 그래갖고 냄비 50만 개를 팔리니 냄비 50만 개에다 딱 냄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고구마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고구마를 사다가 구워 먹는 거야 이제. 그거 계속 팔리지. 그 고구마가 매출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 이야. 살아나 버렸어. 아니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네. 여기 지금 그 방청석에 보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책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거 똑같이. 근데 이게 사실 창조 경제예요 이게. 창조경제. 아니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고생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뜻하신 바도 이루었고 그런데 정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정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자료를 보니까 그 2008년도에 이명박 후보 그 농업 관련된 자문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한간의 소문은 고려대 그때 고소영 막 그랬잖아요. 이건 고려대 인맥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나는 2004년 2004년 20년 동안 그 해남에서 계약을 했어요. 네네. 진짜 20년 동안 나 어디도 안 간다. 농업만 살린다. 그래 골프 한 번도 안 쳤어요. 진짜요? 골프도 몰랐다 그때. 이야. 2004년까지는 전 세계를 제가 25바퀴를 돌았어. 살리려고. 농업 관련해서 농업을 살려야 공부하느라고. 되는데 농업을 다 망한다고 하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니까 선진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배운 데가 덴마크, 네덜란드하고 뉴질랜드, 또 프랑스, 꼬르주 지역이라고 이런데 다 가서 그거를 배우고 와서 실험하고 하니까 한 20년 하니까 누가 봐도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한 게 해남은 어찌됐든 네. 전라남도고 네. 전라남도는 어쨌든 야성이 강했고 네. 해남도 농민에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의외의 선택으로 보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FTA를 이제 미국하고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고 나서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키위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한 거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쌀 유통 혁신위원회 위원장도 내가 되고 네. 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네. 어? 그때 농어촌 대책위원회 위원이 차관급입니다. 뭐 차관 대통령한테 임명장도 받고. 네. 그냥 그때 잘만 갔더라면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다 해먹을 텐데. 그러니까요. 잘못 다시 돌아가시면 그래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냥 나는 너무 해갔다 오고 그냥 네. 내로 이제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 이제 무슨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 대통령 후보가 농업은 너무 힘드니까 농업을 어쨌든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업 토론회에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 후보한테 눈이 쏙 들어오게 맞아버렸어. 아, 후보님이. 나하고 토론회 할 때 내가 몇 마디 한 게 그냥 눈이 싹 들어온 거야. 그때 그냥 그 인연이 아니 농업하는데 그냥 토론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보조해라 직불제를 해라 뭐를 해달라 부탁만 하는 일만 얘기를 나와. 그래 내가 그냥 한번 때렸지. 그런 것 때문에 농업이 다 망해버렸다. 이제 농업은 그렇게 구걸하는 농업이 아니라고. 농업도 산업이라고. 그렇죠. 이게 농업을 이 농업 플러스 식품을 결합해서 농식품부를 만들어주라. 그래야 농업이 새로운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까지 또 IT, BT, 문화, 관광까지 포괄하는 6차 산업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살려냈고 또 참다른 걸 살려냈다. 아 이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작잖아. 눈이 막 커지더라고. 유머 있으십니다. 아, 그럼 그 당시에는 뭐 해남에서 반대도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럼요. 야. 가지 말라고. 아니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네가 대학을 나온 놈이 여기를 왜 넣었냐 이거야. 그렇죠. 이 사기꾼으로 몰기도 하고, 저놈만 조금만 있다가 도망갈 놈이라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5년, 한 3년 지나서 하우스 짓고 셀마 태풍이 불어버렸어. 아 셀마. 네. 87년도에 그냥 3년만. 나무 다 키워놓고 6,000평이 싹 쑥대밭이 되고 하우스도 다 날라가고. 그냥 엉엉 그냥 울고 있었지 좀. 네? 울고 이제 이거 어찌하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때 농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 동민들이 와갖고 위로하고 같이 이제 공동작업도 해주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진짜 친구가 되고 형님이 되고 이제 끈끈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이제 하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다 이제 동병상림 이렇게 태풍에 그냥 망가졌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올라가실 때 그분들은 그 잘해보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은 지금도 좋아해요. 잘할 거라고 다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그 초반 일부 얘기는 딱 이 장관 시절까지가 될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생각하신 걸 못 풀어먹으셨어요? 아니요 다 풀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 농업에 대한 변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싹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현상에 있는 거 보고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농업을 풀어가지 않겠다.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야 농업이 산다. 그래갖고 첫날 취임식 날 1,500명, 1,000명 다 모아놓고 특강을 내가 했죠. 아, 농식품부 직원들. 다 직원들. 이제 농업이 식품과 결합 농식품으로 간다. 이제 농업은 산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1시간 동안 이 얘기하는 거를 정책화해라. 이건 대통령한테 다 이 얘기한 거다. 그러는 거 15일 동안에 정책을 다 만들었어. 내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그럼 이미 정책 다 만들어버렸어 15일에. 그러고 쫙 나가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장관들이 이제 들어가면 한 6개월간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패러다임으로 갔으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나올 뻔했지.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최고기한테 두드려 맞고 그냥 나오실 뻔했죠, 잘못했으면. 근데 6개월이 아니라 한 첫날 들어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6개월에 거의 일을 다 정지 작업 다 끝냈어요. 아, 하루 만에 업무를 바꿔시고 정책을 만드시고. 아니요, 근데 아니, 지금 그래,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평가가 나온 게 제가 57대 장관인데 네. 그 제일 일만년 3명 안에 제가 들어가요. 어디 조사인가요? 공신력 있는 아니 거기서 다 자체 마음가짐 아니신가요? 그 직원들 평가
내 귀로 들은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 다. 근데 지금 그 농업을 그렇게 바라보는 농업 장관이 거의 없었고요. 한번 보세요. 농업을 식품부로 만들면서 소금이 광물을 식품으로 바꾸고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을 5대 식품으로 만들어서 한식 세계화를 선포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또 수백 년간 내려온 둔갑 판매 예? 원산지 표시를 통해 둔갑 판매 방지법을 만들어서 방지했고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완전히 새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북 익산에 배치했고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오히려 오래 했다라면 정말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완전히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술가게 컨셉은 조금 정말 찬양 일색에 근데 조금 내용 보시기는 보셨구만. 아 그럼요. 아니 저는 되게 관심도 많았고요. 또 그 아까 뭐 삼수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저도 뭐 삼수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잘하고 있어. 무슨 컨셉이 일관되게.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관심 묻고 싶고 자주 뭐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당시 어찌됐든 쇠고기 일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전국이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계셨고 주무장관이셨고 당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근데 참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농업을 좀 아니까 광우병의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네? 광우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탐욕이 만든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초식동물을 육식을 먹이니 육식동물을 먹이는 걸 먹이니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그것만 완전히 막아버리면 절대로 광우병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우주의 그러한 섭리, 우주의 질서를 깬 재앙이거든. 이게 우주의 섭리와 질서를 그대로 해주면 이거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신이 있었지. 이건 없어진다. 아, 근데 그놈의 귀신이 나온 거야. 광우병 귀신이 나온 거지. 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 질문은 뭐 어차피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던 얘기고 그렇지. 저희가 이제 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이제 에피소드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 어찌됐든 주무장관으로 광우병 집회하는데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보통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니 진실을 진실대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얘기해도 한겨울은 완전히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다 막혀버린 거야. 거기에 투쟁하고 시위하는 수십만 명이. 아니 그러면 몸뚱이로 대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아무 해도 안 되니. 네? 내가 몸으로 던진 거야. 아예 그냥 한번 붙자. 일부 시각은 사실 우리 정은천 전 장관께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주무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통상교섭의 문제였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가 좌지우지하기에는 이미 손을 좀 떠나 있는 면이 있었는데 전면에 나간 건 정 장관님이셨다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이 있어? 네, 기왕에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만 얘기해. 다른 얘기 못해요. 네? 조금만 얘기하면. 네네네. 그런 거 좋아요, 저희. 아니, 내가 농업을 하니까 절대 반대했죠. 지금 이거 하면 나라가 난리가 난다. 아니, 30개월 미만에 뼈 조각만 들어오는 것도 엑스레이 찍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쵸. 하물며 30개월 이상까지 다 열어버리면 난리가 난다. 대통령 미국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 틀에 내려올 때 난리가 날 테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도 제대로 보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500만 표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냥 그런 압력으로 747 있잖아. 그냥 엄청난 경제를 발전시킬 거다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대가 컸잖아요. 이게 빨리 쇠고기 개방도 하고 FTA 빨리 해갖고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 그게 급했어. 그래. 나는 안 된다 하는데 그냥 그 FTA를 해야 되니까 FTA 걸림돌인 이 쇠고기를 빨리 해결을 해야 고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가 나가는데 내가 뭐 소수 의견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저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책임을 져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려면 대통령까지 가잖아요. 음. 어? 근데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운천 장관이 앞장서서 딱 이렇게 빗장을 걸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신뢰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아니 신뢰도 하고 엄청 신뢰했죠. 내가 아니 그걸- 내가 장관 안 한다 했대요. 내가 행정 개방하면. 아니 처음에 장관 안 하는데 나 장관 못 한다. 아 내가 행정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네. 그랬더니 이거 인사 저 차관을 잘 시키면 되지 않냐고. 내가 언제 서울시장 하는데 뭐 행정 알아서 했냐. 그러니까 그 인사를 잘하면 된다. 그러면 인사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할게. 차관 인사권을 주시오. 인사권 나한테 주워버렸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차관을 나이도 같이 전라북도 고창 네. 네? 네. 거기다가 정시도 같이 대학도 고려대학교 같이 대학원도 같이. 그래서 그 이거 산 거예요. 차관 시켜버렸다. 지금 말씀하신 건 학연, 혈연, 지역 이런 거다 붙이셨어요 지금. 근데 그때 경상도 중심인데 전라북도 고창 사람을 장관, 차관을 같이 시켜본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 차관을 해놓고 네가 행정은 다 해라. 나는 현장을 뛰어들어서 농업을 개혁을 하겠다. 이러니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똑같은 고을에서 장차관을 시켜준 거야. 당시만 해도. 얼마나 신뢰를 한 겁니까? 근데 그 신뢰에 내가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지. 뭐 일이 지금 내 뜻과 반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리고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요. 네. 국가 원수가 있는데 앞에 그게 참모로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국가의 안위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요. 지금 말씀은 책임져버려. 지금 말씀 여기 계신 배석하신 분들에게도 지금 던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배석하신 분들에게도 지금 그 부분을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훈훈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 선거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